안녕하세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학습지를 갖다가 푸는 것 같은데 아마 18문제 정도 있는 것 중에서 한 6문제 정도만 풀었죠. 자꾸 길어지면 안 되니까 바로 띄워가지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회 2단원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문서 띄워드릴게요. 나왔네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6번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6번까지 했었는데요. 그럼 7번 볼게요. 이거는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중세사회라는 거는 이제 유럽 쪽 보통 얘기를 합니다. 유럽 쪽에 중세라는 말이 나오면요. 무조건 신중심입니다. 하나님만 찾으세요. 하나님만. 어느 정도냐면 유럽의 중세 같은 경우는 왕이나 황제보다 신을 모시는 교황이 훨씬 더 권력이 높았던 시절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인간 중심적인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행복은 신에게, 신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따라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요게 행복이라고 무조건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세 시대를 거치고 나서 나중에 뭐 오프라인 계약해서 설명하겠지만 그 신적인 것들을 모시는 뭐 교황이라든가 그런 성직자분들이 약간 좀 타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이제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인간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제 점점점 중세에서 넘어갈수록 인간 중심적인 어떤 철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어쨌든 중세 시대는요, 인간은 거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무조건 신중심의 사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세는 신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 요것을 가장 큰 행복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7번 같은 경우는 올까요? X일까요? 이거는 당연히 7번은 X가 되겠죠. X가 됩니다. X는 진하게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7번은 X고요. 8번 문제는요. 어제 학습지에 특징이 잘 드러나 있어요. 행복의 객관적 기준이래요. 여기서 객관적이라는 말은 전 세계 공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되게 보편적인 것들 아니면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들. 객관적의 반대가 주관이잖아요. 주관인데 그 주관적이라는 건 이제 나의 생각이죠. 내 기준, 이제 각각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객관적 기준이라는 거는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행복함의 기준이다. 정말 공통적인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답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이 8번 문제의 답이 아마 9번 문제에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거, 소득, 고용, 수명 다 뭐랑 관련돼 있습니까? 결국 소득도 그렇고요. 고용도 그렇고 이건 돈과 관련돼 있죠. 그리고 수명 이거는 건강과 관련돼 있는 거고요. 주거 뭐랑 비슷해요. 의, 식, 주 이런 기본적인 것들 이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건 행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객관적 기준이에요. 주거, 소득, 고용, 수명, 기대 수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8번의 답은 끝났고 그 페이지 20페이지에서 찾아서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아마 그런 것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9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답 자체가 벌써 나와버렸죠. 행복의 주관적인 기준, 주관적인 기준에 객관적인 기준이 들어가 버렸죠 지금, 그죠? 주관적인 기준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객관적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건 자연스럽게 X가 됩니다. X가 되겠죠. 이렇게 X가 됩니다. 그럼 주관적인 기준은 뭘까요? 주관적인 기준은 따로 정해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따로 정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주관적인 기준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 정하기는 좀 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 뭐 이런 것들 만약에 제가 돈만 벌려고 학교 교사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러한 그 가르치는 거를 수단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것 자체를 좋아한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커나갈 때 되게 보람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진정한
목적으로서의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의 주관적인 요소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통적인 돈, 의식주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빼고는 거의 다 주관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10번 문제는 제가 잘못 냈어요. 잘못 냈으니까 이거는 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1번 볼게요. 1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회과에서 보통 보기를 고를 때 이렇게 극단적인 보기들이 있죠. 극단적인 보기들. 뭐뭐만 무조건 그래야만 한다. 뭐 이런 머스트의 느낌이 나오면은 거진다 틀린 보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면은 사회과 자체는요, 답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이 수학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이 있고 또 다른 관점이 있고 그럼 요거 장단점을 잘 파악해가지고 더 바람직한 관점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고요. 뭐 이게 무조건 옳다, 무조건 틀리다 이런 것들은 거의 사회과에서는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수능을 풀어내는 기본이에요. 어떤 사회과에서 사회문화라든가 아니면 뭐 통합사회과에서 되게 그 극단적인 보기가 나왔다 이러면 거의 다 X가 되는데요. 행복하려면은 객관적 기준뿐만 아니라 뭐도 같이 충족돼야 될까요? 주관적 기준도 같이 충족이 돼야겠죠. 우리 1회 1단원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들을 배웠지만 바람직한 관점은 뭐였어요?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보는 통합적 관점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측면만 보면 안 됩니다. 무조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 이거를 큰 틀로 생각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1번도 X가 되고요. 11번도 X가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12번도 볼까요? 12번도 X가 되겠죠. 요거 이제 뭐 12번 같은 경우 한 가지 기준만 충족되어도 충분히 실현된다.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발로 찍어도 X라고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3번. 자,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학습 목표에서 보여줬던 이게 가장 바람직한 행복이라 그랬죠.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이 되었을 때 이거 처음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13번 문장은 바로 그게 나와 있네요. 진정한 행복이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 이건 O가 돼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오타를 쳤네요. 어떤 것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부터 15번은 이제 우리는 설명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맛보기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에피쿠로스, 헬레니즘 문화, 서양 철학을 정말 맛보기로 봤어요. 오늘은 동양 철학에 대해서 맛보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 사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의 핵심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여기 일단 이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교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그 사상가가 공자님이죠. 네, 유교하면은 또 공자님이 생각이 납니다. 유교하면은 공자님이 생각이 나는데 유교는 뭐를 실현하는 것을 최고 행복이라고 보았냐라고 되어 있다면은 유교에서 바라는 거는 딱 네 가지예요. 어떤 사단이라고 하는데 인, 의, 예, 지. 이거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적으실 분은 적으셔야 돼요. 유교에서 바라고 있는 거는 인, 의, 예, 지입니다. 인, 어질고요. 그리고 의리가 있고 그다음에 예절 바르고 그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앞에 있어요? 인이 제일 앞에 있죠. 그러면은 인, 의, 예, 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유교에서 뭘까요? 인입니다. 그래서 유교하면은 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괄호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요? 인은 이제 풀어보면은 어질다, 어진 사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을 실현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보았고요. 유교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우리가 공자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정한 불생을 바탕으로. 불생. 스님들이 하시는 것 같죠. 그럼 이거 무슨 종교일까요? 이거 무슨 종교인데? 얘는 불교가 되겠죠.
불교가 되겠죠. 불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외워야 될 게 요건데요. 어떤 종교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인위적인 것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최고다.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인간은 자연물 중에 하나고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물과 같이 그냥 흐르는 물과 같이 살아라. 아니면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의미 없다. 우리는 자연물 그대로야. 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이거 들어는 봤을 겁니다. 이거 종교 이름, 아니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 학문이에요, 학문이. 미안해요, 미안해. 이건 종교가 아니라 도교입니다, 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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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하면은 생각나는 그 사람이, 도교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노자, 그리고 장자.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 유교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공자님. 공자님은 뭐를 가장 중시했다고요? 인의 예지. 그 중에서도 뭐? 인의 실현, 어질매 실현을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죠? 그럼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불생을 바탕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도교가 중요한데 도교는 인위적인 것들을 모두 거부해요. 거부하고 정말 자연물과 일체화돼서 살아라.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살아라 해가지고 무위지연이 아니죠. 자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위자연이 나오거나 아니면 물과 같이 살아라 나오거나 자연 그대로 살아라 라고 나오거나 이러면 얘는 도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도교의 철학입니다. 도교의 철학. 그러면 이제 도교의 사상가 누가 있다 그랬죠? 노자, 장자. 제가 지금 이거를 2번 설명하는 이유는 교과서에 이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게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필기를 하실 분은 필기를 하시라라고 제가 이렇게 2번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1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번. 물질적 성공이나 명예, 사회적 지위 등은 삶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거 감정 빼고 봐주세요. 자, 감정 빼고 봐주시고 혹시 모르겠다면 교과서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이거 교과서예요. 지금 교과서 우리 이북 같은 거 배웠죠? 잠깐만요. 자, 우리 18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18페이지를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지금. 18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18페이지에 마지막에서 한 11번째 줄, 아랫문단 첫 번째 줄이라고 해도 될까요? 바로 중간에 표 있는 거 바로 다음에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 중간에 표 있는 거 바로 다음에 있는 여기. 그런데 위와 같이 다양한 삶의 목적은 대부분 우리가 그 자체로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라기보다는 다른 무엇을 이루는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사람은 돈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돈을 벌어가지고 어딘가에 쓰는 것에 대한 행복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궁극적인 어떤 목적은 아니고 수단 정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교과서를 잘 보시게 되면은 물질적 성공이나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절대 그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고요. 아마 그 행복을 실현하는 수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5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 자, 17번은 이제 감각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맞을까요?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더욱 치열하게 살아야 행복한 여기도 또 오타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그냥 도덕적으로 봐도 굳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타인과 경쟁하는 것과 행복한 삶은 과연 스트레스만 더 받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X가 되겠죠. 얘도 X가 되겠습니다. 18번 같은 경우 이런 게 이제 사회과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조화로운 문장입니다. 행복의 실현을 위해서는 물질적 가치, 정치적 가치 이런 것들이 모두 조화롭게 추구된다. 조화라는 말이 나왔다. 이러면 사회과에서는 거진 옳은 문장으로 들어가요.
이런 팁들이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보기들은 거의 다 안 돼. 거의 다 이제 틀린 보기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화라는 말이 나오면은 거의 맞는 그런 문장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사회과에서는 꽤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정리를 하자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 서양 철학을 조금 건드렸다면 오늘은 뭐 동양 철학을 아주 살짝만 건드렸는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거였죠. 행복이라는 거,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 절대 수단으로서의 행복이 아니라 아마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행복이 되어야지 진정한 행복이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기준들, 객관적, 주관적 기준들을 아주 조화롭게 충족을 해 나가야 그게 진정한 행복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교, 우리 공자님의 대표되는 유교 같은 경우는 인을 중심으로 인을 갖춘 자, 어짐을 갖춘 자가 뭘까?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불교는 불심을 가진 자, 굉장히 행복하다. 불심을 가지고 중생을 구원하는 자,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오늘 좀 중요하게 봤던 도교, 노자와 장자. 노자와 장자는 사람입니다. 노자 장자가 이제 닦았던 학문이죠. 창시했던 학문들 바로 도교인데요. 그 도교에서는 물과 같이 사는 자연과 일치하듯이 사는 바로 다시 한번 무위자연의 삶을 추구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회 2단원이 끝나게 됐어요. 1회 2단원이 끝나게 됐고 1회 3단원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좀 덜 딱딱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